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28강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자, 행정처분의 비교 5.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6.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첫 번째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 거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부터 이제 해보면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하고 두 개가 다르죠.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정지. 이거는 대상하고 그 처분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일단 그러면 보면 자, 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가 한다고요? 자, 등록관청이 이건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자, 누구를 대상으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중개업자.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처분권자가 바로 자격증거부 시도지사였고,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자, 먼저 처분 성격이에요. 처분의 그 성격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즉 절대적이냐 임의적이냐를 보는 겁니다. 먼저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할 수도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할 수 있답니다. 즉 임의적인 것만 있어요. 임의적인 것만.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예, 부정하거나 이런 경우 양도하거나 그리고 그 징역형을 받았거나 예, 자격 정지 중에 만약에 업무 수행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하면 절대적으로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자격 정지는 역시 임의적인 것만 있습니다. 임의적인 것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자격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청문과 관련해서 자, 청문 어느 경우에 청문을 하는지 청문하는 거. 취소의 경우에는 다 청문을 해요.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나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사전 절차로서의 청문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분을 했어. 그러면 그 처분의 효과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절대적이든 임의적이든 등록 취소가 되면은 등록 취소 후 몇 년간? 3년간. 3년간은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요.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중개업에 종사도 못해요. 사용인도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취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폐업 후에도 재등록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뭘 할 수 없다?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중개업을 업무가 정지됐으니까 스톱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고 설사 이 기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해도 그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 기간 중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격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뭐도 할 수 없다?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자격 취득도 못해요. 자격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3년간은 자격 취득도 못해. 또 하나 3년간은 또 3년 동안 요 자격 취득 취소 후 3년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 3년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중개업에 종사도 못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당연히 못하죠.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사용인, 중개업자의 사용인마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중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정지기간 중에는 뭘 할 수 없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속공인중개 자격정지 중에 중개를 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돼서 자격 취소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런 효과 말고 처분 후에 조치가 있어요. 자, 조치. 이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증 며칠 동안 반납한다? 7일 이내에 반납한다. 자, 업무 정지 중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치가 없고, 자격이 취소됐을 때는 역시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돼. 반납. 그리고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행정처분 비교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배웠는데 그걸 한번 총 정리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교재를 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이게 어떤 경우에 조국에 나오냐면 바로 업무 정지 중에 폐업을 해요. 그리고 폐업하고 결격 사유 지나서 다시 재등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업무 정지 처분 같은 거, 과태료 처분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을 먼저 싹 해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 그게 바로 그런 거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예요. 옛날에는 이런 처분 효과가 없어갖고 몇 년 전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짓을 했어. 근데 걸렸어. 그럼 폐업을 딱 해버려. 그리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 1년 후에 재등록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놨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 자,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개업을 개설 등록을 해갖고 중개업을 쭉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았어. 자, 받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개 업무를 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에 폐업을 하고 요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안 되니까 이 이후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 정지 같은 경우 1년 이내 재등록해도 요 나머지 요 기간은 그대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업무 정지 받고 계속 근무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내려야 되는데 고전에 폐업을 해버린 거야. 고전에 폐업을 했어. 행정처분을 못 내려. 중개업자가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폐업을 해버렸네. 자, 이런 경우는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그 등록관청이 폐업 전에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년하고 1년은 뭐냐면 달라서 그래. 두 개가 좀 달라서 그런데 벌칙이 하나는 센 거, 하나는 약한 거, 그렇게 보시면 돼. 약한 건 1년, 센 건 3년.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그럼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먼저 중개업자가 있어요. 중개업자가 있고, 이 중개업자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고 다시 폐업 이후에 다시 재등록을 해서 또 중개업자가 됐어. 자, 동일인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바로 재등록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폐업한 요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해요. 이걸 폐업 기간. 이 단어의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의 중개업, 폐업 전에 한 중개업을 폐업 전 중개업자라고 해요. 폐업 전의 중개 행위.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을 알고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자가 폐업 신고 후에 폐업을 했고 그 폐업 신고 후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재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걸 재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등록 중개업자는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해요. 그대로. 설사 폐업을 해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중개업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일단. 자,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효과가 승계되나. 처분일부터 어떤 행정 처분을 했어요. 행정 처분을 했는데, 행정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자, 1년간은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처분이 있어요. 승계되는 처분. 어떤 처분이냐면 첫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이에요. 업무 정지 처분.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상. 하나 2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딱 세 가지. 과태료 부과 처분. 요 두 개의 업무 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 처분은 1년간, 폐업 기간이 즉 1년 이내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재등록한 사람에게 그대로 처분이 유지가 돼요. 즉 행정 처분을 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받았어. 받고 나서 폐업을 했어. 폐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폐업을 한 거예요. 이 기간은 일을 안 했어. 그리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분일, 행정 처분일로부터 이게 1년 이내야. 1년 이내면 요게 재등록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이 있다면 계속 업무 정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때 과태료 부과 받은 게 있다면 과태료 내야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재등록이 있을 경우. 요게 행정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되는 처분은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입니다. 자,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등록 취소 처분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 취소 처분하면은 폐업하고 자식할 거 없죠. 이미 등록 취소됐으니까 의미가 없고, 등록 취소되기 직전에 폐업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재등록 중개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 폐업 전에 중개업자가, 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있을 거예요. 자, 위반 행위. 아직 행정 처분은 안 내렸는데, 행정 처분이 무서워서 폐업을 한 거야. 자, 폐업을 안 해도 돼. 자,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 세 번째는 자격이 아니고 자격증 이건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짓을 중개업자가 하고 이러한 행정처분 받을 것 같으니까 폐업을 한 거야.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거야. 아직 처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 위반 행위를 했고 아직은 처분을 안 받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등록을 했어. 재등록이죠.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은 폐업 기간이니까 아직 행정처분을 안 받으니까 아무 때나 이 사람은 재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재등록을 했어요. 이때는 재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이 재등록 중개업자, 요 재등록 중개한 경우에 이 사유로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폐업해도 업무를 안 했어도 폐업을 해서 업무를 안 했어도 나중에 재등록 중개업자가 이 위반한 걸 승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행정처분 안 내려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요 폐업 기간이 요 둘은 3년을 초과해버리면 3년이 넘으면 이 두 개 못해요. 3년이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위반을 한 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폐업을 3년 이상 해라 이거야. 그리고 재등록을 하는 얘기야. 그 전에 3년 되기 전에 재등록하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 근데 업무 정지는 요건 좀 약하잖아. 업무 정지는 길어야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3년. 요 업무 정지는 1년. 예. 1년 이내에 만약에 1년 이내에 요 기간, 폐업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업무 정지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 정지. 아까 이거 행정 처분이 이게 승계되는 거는 행정 처분을 했는데 이게 행정 처분 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걸 얘기해요. 등록 취소가 됐을 때 폐업하는 건 어떻게 돼? 등록 취소가 되면 폐업을 할 수가 없어. 등록 취소가 돼서 이미 중개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거예요. 뭐 폐업할 수도 없어. 더 이상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요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행정처분한 거, 하나는 행정처분하기 직전에 폐업을 한 경우. 두 개로 나뉜 건데 이건 개념만 알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헤매는 거야. 이게 폐업 전에 처분을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그거만. 하나는 폐업 전에 처분을 받는 거, 주로 업무정지, 과태료고, 그 외 폐업 전에 위반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 처분 사유.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3년, 등록 취소는 3년, 업무 정지는 1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년을 초과하거나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처분을 안 받고 그 전에 3년 전에 재등록하면 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경우에는 절대 등록 취소라 또 3년 동안은 못해요. 재등록을.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왜 주냐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어차피 못해.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고 3년이나 폐업하고 3년이나 똑같다는 의미에서 3년을 주는 거고,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1년을 하는 이유는 괘씸하잖아. 6개월 더 줘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나중에 행정처분할 때 3년 이내거나 1년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하고 폐업의 사유 등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얘기고, 이제 감독상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자, 이건 감독상 명령은 감독하면서 명령을 하는 게 어떤 행정처분 명령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잘하나 못하나, 투개인일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 명령이지, 이걸 만약에 위반하면 또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자, 감독상의 명령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첫 번째, 감독 기간. 어떤 데서 감독을 하냐? 감독 기간. 기간을 알아봐야죠. 감독 기간은 첫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어요. 국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로 거래정보 사업자를 위주로 이제 감독을 많이 합니다. 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게. 그 네 번째, 분사무소의 시군구청장이에요. 분사무소의 시군구청장도 역시 분사무소를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감독기간이 이렇게 네 가지고, 그러면 감독 대상은 누구냐? 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되는 거는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거래. 이 준서는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자, 시도지사에 해당되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 국장에게는 거래정보사업자 말고 또 하나 더, 협회. 공인중개사협회도 감독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그리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자, 그리고 등록관청이나 분사무소는 이제 요 시군구하고, 이 등록관청은
당연히 중개업자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협회의 지회, 그리고 나중에 협회 배울 때 지부, 그런데 다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을. 시도지사는 지부, 협회, 지회는 등록관청이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도 등록관청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상이 이렇게 있고, 그럼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떤 요건이 있어야죠.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이거 방지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기. 이 부동산 투기의 거래 동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고, 두 번째, 이 법, 바로 공인중개사법을 의미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반을 확인되고, 자, 세 번째는 방금 입대 배웠던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 그리고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독상 명령의 범위. 자, 어떤 범위 안에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나? 감독상 명령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이것도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업무사항 보고. 업무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오. 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업무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오.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 번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그리고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 할 때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들어갈 때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이 증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표. 공무원이 반드시 증표. 그냥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요 그러면 누가 믿어 이걸. 중개업자가 당신 오지 마셔 문 닫으면 되는 거니까 증표를 보여줘야 돼. 저 공무원증하고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당신이 보여줘야 돼. 그걸 지니고 이걸 중개업자나 거기 있는 사용인들에게 보여주고 감독상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감독상 명령을 하고자 하는데 업무 보고도 안 하고 자료 제출도 하고 장부 서류 조사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중개업자는 어디 갔어요? 중개업자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벌칙은 또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좀 배우기로 하고, 자, 오늘은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는데, 행정처분을 비교했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그리고 업무정지에 대한 걸 비교했었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 재등록 중개업자가 어느 경우에 행정처분을 승계하고 되는지를 봤고, 마지막으로 감독상 명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